그림과 같은 이런 축전기는 회로 소자로 이용되는 축전기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가 본래는 이제 에너지적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축전기를 실제로 많이 이제 쓰는 회로, 이 축전기가 많이 쓰이잖아. 회로 내에 회로에서 실제 이 회로 한글 이렇게 보면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이런 회로들 축전기가 좀 많이 있다고요. 이렇게 여기도 있고 작은 축전기가 또 다른 데도 있어요. 이렇게 큰 거 말고 또 이 축전기가 큰 거 두 개 있잖아요, 그죠? 크다는 얘기는 다른 작은 거보다 작은 반도체보다 좀 큰 형태로 얘도 어딘가 축전기가 들어 있을 거야. 예, 들어 있는데 이런 축전기 이제 큰 축전기고 회로 이렇게 소재 안에 들어가 있는 축전기도 있어요. 반도체 회로 직접 그죠? IC 안에도 축전기가 들어가 있는데 그건 작은 거고 이런 여러 가지 회로들이 있네요. 여기는 축전기만 보여주고 있는데 시간차를 만들 때 쓰이기도 해요. 시간차라는 얘기는 아까 공기 탱크에 공기를 넣었다가 나중에 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저장하는 시간을 우리가 지연시킬 수도 있습니다. 공기를 넣었다가 뺄 때 순간적으로 넣었다 빼더라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축전기를 거쳐가면 시간 지연이 생기는 것처럼 한 박자 또는 반 박자 느리게 빠르게 하려고 축전기를 쓰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전자회로 쪽에서는.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여러분 교재에서는 이거 이제 마이크라고 나오는데요. 724페이지에 그죠? 마이크의 원리에 보면 마이크는 여러 가지 원리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충전기를 사용하는 마이크를 중전 마이크 또는 콘덴서 마이크라고 합니다. 콘덴서 마이크. 네. 콘덴서 마이크가 바로 이런 구조인데 두 개의 금속판이 있어요. 평행판 축전기랑 완전 동일합니다. 금속판 두 장이 있는데 하나는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가 소리라고 하는 건 음파라고 하는 건 1학기 때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주기적인 압력이죠. 공기의 주기적인 압력의 주기적인 변화가 바로 소리가 되는 건데 그럼 이 진동판이 같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쪽 금속판의 한쪽 진동판은 내가 내는 소리에 따라서 막 떨리고 반대쪽은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이의 간격이 변화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전압이 달라지게 돼요. 전기 두 개의 금속판에서 나오는 전압이 달라지면서 그 전압을 측정해서 정확히는 전압의 변화를 측정하는 거죠. 이걸 다시 전기신호로 바꿔주고 스피커에 내보내면 마이크와 스피커가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쓰이고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시험에도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에서도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고 축전기는 이제 용량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V는 C분의 Q라고 했었죠. 도록 하죠. 평행판 축전기가 일단 기본적인 축전기가 되는데 평행판 축 안 나오네. 생략이 돼 있어요. 단원이 평행판 축전기인데 723페이지 120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C는 V분의 단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페럿은 퍼 볼트가 바로 단위가 됩니다. 오른쪽은 단위를 써놓은 거고 왼쪽은 기호를 써놓은 거예요. 기호. 그런 거 여러분들이 물리 공부를 대충 하다 보면 이게 단위인지 기호인지 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V는 2V 그러면 이게 틀렸대. V는 V가 돼야 맞는데 V는 2V가 되냐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 왼쪽은 기호예요. 기호. 전압이 1.5V, 뒤에 있는 V는 단위예요. 단위. 그렇죠? 마치 X는 2m 뭐예요? 왼쪽은 위치고 오른쪽은 단위로 표현한 거죠. 그죠? 이걸 X는 2m 이렇게 또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예. 많아요. 예. 자, 그래서 단위까지 공부한 건데 평행판 축전기는 다시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 넓이가 A가 되고 간격이 D가 돼요. 요 간격이 D가 되고 하나의 넓이가 A가 되는 금속판이라고 하자. 여기는 이렇게 이제 가까이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가까이. 간격이 D고 넓이는 표시를 하지 않죠. 그냥 넓이는 이렇게 2차원으로 그려서 넓이가 A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 놓기도 하는데 하려면 보면 여기에 전압을 걸면 그러면 배터리를 연결하면 되겠죠. 이렇게 연결했다고 하자고요. 이렇게 연결하면 한쪽에 양전하가 들어가고 다른 한쪽에 음전하가 들어가서 이쪽에 이제 양으로 대전되고 이쪽이 음으로 대전될 겁니다. 그 내부에 전기장이 이 사이에 까지는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원의 전압이 V고 이 두 금속판 사이 축전기 금속판 사이의 전위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위차는 쓴 거예요. 축전기 두 금속판 사이의 전위차는 플러스 판과 마이너스 판 사이의 전위차라는 얘기죠. 그렇죠? 플러스가 전위가 높고 마이너스가 전위가 낮을 테니까 이게 배터리의 전위차 V. 배터리의 전위차 V가 될 때까지 그때 이제 충전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럼 델타 V는 시간에 따라서 델타 V는 VC죠. 축전기 양단의 전위차는 처음에 0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증가해 나가는 겁니다. 이 전위차가 배터리의 전압 V와 같아지면 멈추는 거죠. 이 시간 되면 더 이상 이때부터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겁니다. 전하가 더 이상 쌓이지 않는다고. 그때 들어가는 전하량이 Q가 되는 거죠. Q. 그래서 축전기의 전하량, 여기 전하량 플러스 Q, 여기 마이너스 Q가 지금 쌓여 있을 겁니다. 충전이 완료됐을 때. 이 Q는 CV라고 했잖아요. Q는 CV가 되겠죠. 원래는 델타 VC가 되는데 델타 VC는 0에서부터 증가해서 배터리의 전압 V가 될 때까지 계속 증가할 거 아니겠어요? 이런 그림처럼 Q도 똑같은 모양이겠죠? 여기 C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C만. 그래서 Q의 모양도 똑같아요. 시간 T가 될 때까지 Q가 0에서부터 쭉 증가하는 거죠. T가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Q가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Q. 0에서부터 쭉 증가해서 Q가 되면 그때 Q는 물론 CV겠죠. 여기에 C만 곱해주면 아래 이런 그래프가 된다고. 똑같은 형태의 그래프니까요. 그죠? Q는 CV니까. 예. 자, 그러면 C는 다시 똑같은 얘기 계속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니까 귀가 따갑게 얘기해야지. V분의 Q죠. 분의 Q인데 Q를 전기장으로 표현할 수 있었잖아요. Q. 전기장에서 Q가 뭐였어요? Q는 1론 로 곱하기 2 곱하기 A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2가 입실론 제로 A분의 Q였으니까. Q하고 Q를 알면 2를 안다고 했잖아. 본래 2는 입실론 제로분의 에타잖아요. 그죠?
A분의 Q잖아, Q. Q에 대해서 쓴 거야, Q에 대해서. Q는지 모르겠어. Q에 대해서 쓴 거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 대입을 해주자고요. 그래서 Q는 epsilon 제로 E A가 되죠. Q는 V는 ED죠. ED 곱하기 D가 V잖아요. 그죠? 외우는 공식이 사실 많지 않은데, 그죠? 자유자재로 외운다면 V는 ED가 되겠네요. 위아래에서 E가 생략이 됩니다. 약분이 되죠. 하고 요 E가 약분돼요. 그죠? 그러면 입실론 제로 곱하기 분의 A라고도 쓸 수 있어요. 그걸 알아둬야 돼요. 무슨 얘기냐? C는 용량이에요. 용량. 여러분 그릇이 있어요. 여기 그릇 공기 탱크가 있는데 탱크 있어요. 이 공기 탱크의 용량은 공기 탱크 봅시다. 가 있는데 공기 탱크의 용량은 1리터예요. 1리터. 가스통이 있어요. 가스통이 용량이 1리터. 용량은 되게 부피로 얘기하는데 용어상 비슷하게 했으니까 용량은 1리터다. 자, 그런데 여기 공기를 집어넣을 거야. 집어넣을 거예요. 공기를 집어넣으려면 펌프가 필요하겠죠. 펌프를 작동을 시켜서 이 10기압 넣을까요? 10기압의 압력까지 얘가 넣을 수 있어. 그럼 10기압의 압력이 되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공기의 양은 어떻게 돼요? 용량 곱하기 뭐 압력 해서 어떻게 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양은 뭐라고 표현할까? 공기의 양은 질량이라고 해도 되고, 양, 그죠? 예. 그럼 공기의 질량 M은 그 안에 들어있는 분자의 개수를 구하면 용량 들어가 있는 양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공기량, 예. 양이라고 합시다. 양은 용량하고 어떤 예를 들어서 1리터에 100 atm 압력 곱하기 여러분 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RT 막 이런 거 알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이런 압력으로 이런 부피에 넣으면 얼만큼의 양이 들어온다 이런 식처럼 이렇게 곱하면 나온다고요. 이거랑 똑같이 이런 축전기에 몇 볼트를 가하면 들어가 있는 전하량이 얼마? Q는 CV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아주 더 간단하네. 간단하는 것보다죠. 전하량은 당연히 압력에 비례하겠지.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이런 얘기예요. 그릇의 크기가 전기 용량 C라고요. 그런데 이 1리터라고 하는 건 가로 세로 1m 그럼 1리터가 되나? 10cm죠. 10cm 이렇게 만들면 그게 1리터잖아요. 그릇의 모양 가지고 벌써 용량이 정해진다 이런 얘기죠. 그릇을 크게 만들면 용량이 큰 거고 그릇을 작게 만들면 용량이 작은 거잖아. 거기에 얼만큼의 압력을 가하면 공기 양이 얼마가 들어가겠네 다 계산이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이 축전기는 평행판 축전기는 A의 넓이 A하고 이 둘의 간격 D에 의해서 용량이 벌써 결정이 된다고요. 어떻게 만들었냐에 따라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용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지금 증명한 거예요. 찾아본 겁니다. Q 나누기 V 해보니까 입실론 제로 곱하기 D분의 A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입실론 제로는 이 금속판 사이의 물질이 뭐냐 이게. 사이의 물질, 그 물질의 특징, 유전율을 여기 쓴다고요. 그리고 D는 간격을 쓰는데 분모에 아래로 들어가. D에 반비례하는 거예요. 즉, A의 간격이 가까울수록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넓이가 클수록 용량이 커요. 넓이가 크면
그만큼 금속이 많이 있는 거니까 자유전자가 많이 들어있어서 많이 빼와서 반대쪽에 많이 갖다 쌓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넓이에 비례할 것 같아. 그럼 왜 간격에는 반비례하냐면 얘네가 가까우면 한쪽에 양전하 들어가고 한쪽에 음전하가 들어오는데 가까우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클 거 아니에요? 전기력은 전하가 가까이 있을 때 더 많이 끌어당기잖아. 그러니까 이 모여있는 놈들이 더 많은 전하를 모이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똑같은 전하가 있더라도 힘이 약하죠. 끌어당기는 힘이. 그래서 간격은 오히려 좁을수록 용량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외워둬야 돼요. 평행판 축전기 식을 외워두세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외우라고 하는 거야. 그걸 외우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시험에 나오니까 외우는 거지. 또는 CV 이건 외울 필요가 없잖아. 들어가는 양은 전압이 필요하겠지. 그 비례 상수를 그냥 C라고 한다. 말 한 번 들으면 물론 외워야지 그래도 그쵸? 예. 두 개를 이제 같이 외워둬야 돼요. 같이. 또는 CV와 평행판 축전기일 때는 이런 모양과 매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매질을 그러면 입실론이 큰 매질을 채우면 용량이 더 커질 수도 있겠죠? 이게 7절이에요. 26장 7절. 그건 내용이 좀 기초적인 내용보다 좀 한 단계 있는 거라 그건 우리가 이제 오늘 안 하는 거고 그 단원은 그러니까 마법의 단원이라고. 그러니까 주전자를 딱 만들었는데 조그만 주전자 1리터 정도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물을 부으면 우리는 1리터 물밖에 못 부어. 물론 우리가 압력을 크게 하면 물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엄청난 압력을 가해야 물은 부피가 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1리터밖에 못 붓는데 진이의 주전자, 그죠? 진이의 주전자는 그 안에서 이 거인 진이가 나오잖아. 그죠?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말도 안 되잖아. 그지? 그런데 이 축전기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똑같은 크기의 주전자지만 이에 어떤 물질을 채우면 용량이 100배가 됩니다. 100배. 입실론이 100배가 되는 걸 채우면 100배가 된다고. 겉모습은 똑같은데 용량이 100배가 되면 그게 마법이지. 진이가 나오는 것처럼 전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공식을 외워두시면 되고 이렇게 하면 724페이지까지 끝나는 거예요. 724페이지가 이 그림이죠. 배터리를 연결하면 충전이 된다. 충전이 완료가 되면 충전 끝.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우리가 평소 조금 가지고 있는 이 축전기의 용량은 그래서 이 페럿 단위를 쓴다고 했잖아요. 페럿. 이걸 다시 보면 Q는 CV가 되는데 평행판 축전기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평행판 축전기를 만들어서 내가 10V 걸었어요. 10V. 그런데 금속판 두 장을 요 정도 되는 거 가지고 얇은 금속판 두 장을 딱 놓고 돌돌 말면 아까 이만한 크기가 하나 나오지 않을까요? 요 정도 크기, 그쵸? 그러면 얘의 용량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 그의 용량이 100마이크로페럿이 됩니다. 100마이크로페럿. 10의 마이너스 4제곱 페럿이에요. 그럼 1페럿은 이거보다 다시 10,000배의 용량이 더 큰 거잖아요. 그럼 넓이를 10,000배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넓이를 10,000배. 네? 그러면 이거 정도 되면 10,000배 될까요? 아니, 넓이가 제가 보면 한 100배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100배 정도. 100배 정도 되면 한 10,000마이크로페럿이니까 0.1 밀리페럿 정도 되겠네요. 이거는. 그래서 1페럿의 축전기는 없어요. 1페럿의 축전기는 없다고. 마치 우리가 주전자를 아까 얘기했듯이 1리터 주전자 하나 있는데 우리 집에 가면 야 우리 집에는 5,000리터 주전자가 있어. 이게 말이 되냐고? 그죠? 욕조만한 큰 거를 주전자 같이 들고 다닐 리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축전기들 중에는 1페럿이라는 축전기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큰 거예요. 1페럿은. 초대형 축전기예요. 초대형 축전기. 정말로 에너지를 저장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런 축전기는. 그래서 우리 전기 에너지 저장 장치, 요즘에 ESS 쓰잖아요. ESS.
이게 뭐예요? ESS가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 주말에 불 났었죠? 국가정보관리원, 그죠? 왜 불이 왜 났대? 배터리, 그죠? 아주 정확한 건 아닌데 리튬 배터리가 폭발해서 뭐 이렇게 났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진짜인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 이 축전기도 리튬 배터리처럼 똑같은 원리는 아니지만 이것도 에너지 저장 장치예요. 축전기도. 근데 리튬 배터리는 리튬이 화학적으로, 또는 이 화학이라는 얘기는 전기화학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화학적으로 이온화되고 다시 환원되고 이온화되고 환원되는 원리를 가지고 만드는 거고, 이거는 이 축전기는 그냥 배터리를 딱 연결만 하면 바로 충전이 되는 충전. 그리고 방전은 역시 순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순간적으로 충전되고 순간적으로 방전돼요. 그래서 이 배터리처럼 그렇게 오래 충전하는데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물론 용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문제인 거지. 그래서 1페로짜리 축전기를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면 굳이 리튬 배터리가 필요 없거든요. 에너지 많이 저장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1페로 축전기는 초대형 용량이라고요. 차에 싣고 다니는, 차보다 크다고 차만한 걸 차에 싣고 다닐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작은 배터리는, 리튬 배터리 같이 작은 건 훨씬 더 큰 에너지를 거기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폭발하는 거예요. 잘못 그 안에 약간이라도 좀 불안하면 이게 폭발한다고. 이런 큰 축전기도 폭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용량이 아주 작다. 우리가 쓰는 용량은,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이는 이런 용량이 작은 거 있죠? 요거는 수십 피코예요. 수 피코. 예를 들어서 10 피코페럿.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이잖아요. 엄청나게 작은, 이런 것들은 전기에서 아주 작은 신호들을 제어할 때 쓰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다 오고, 5페이지는 축전기의 결합이 아니라 잘못되어 있어요. 축전기의 연결이에요. 연결. 여기 잘못되어 있고, 이 연결은 병렬 연결이냐 직렬 연결이냐 이런 얘기예요. 병렬 축전기 이런 말보다 축전기의 병렬 연결, 축전기의 직렬 연결,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에 보면 3개의 축전기를 병렬 연결이에요. 이건 병렬 연결. 이렇게 얘는 다 하나의 점이에요. 점. 여기까지 전기적으로 다 동일한 높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V 플러스의 전위가 되겠죠. 플러스 극에 연결되어 있는 금속이잖아. 금속은, 도체는 다 등전이라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금속은, 도체는 등전입니다. 등전. 그러니까 물론 전류가 흐르면, 그때는 이제 정적 평형은 아니지만 이거 전류가 흐르다가 멈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축전기는 충전이 끝나면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쪽 도체들은 여기까지 다. 이게 다 도체잖아요. 금속판 다 도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다 같은 등전이가 되는 겁니다. 그려보면 시간이 넉넉하니까 있는 금속판들 다 여기까지는 다 등전인데, 얘의 전위를 플러스 극의 전위 V 플러스라고 하고, 아래쪽 금속판 이게 다 여기까지, 아래까지 다 등전이죠. 얘의 전위는 V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이 V 플러스와 V 마이너스인 두 지점을 연결하는 선은 4개가 있습니다. 요놈하고 요놈, 그죠? 4개의 길이 있는 거예요. 길이 4개잖아, 길이. 그럼 길은 다르지만 이 길 양쪽의 높이차는 다 의 높이차. V 플러스 마이너스 V 마이너스. 이게 배터리 양쪽이잖아요. 배터리 양단의 전위차가 되는 거고, 그게 얼마냐면 기호로 그리스 알파벳이죠. 입실론 2를, 그리스 대문자 2를 썼다고. 대문자 입실론.
입실론이라고 그냥 하지 말고 2라고 합시다. 2. 이 그리스 문자라서 귀찮아요. 그죠? 이걸 이렇게 쓰면 전기장 2하고 헷갈리고. 볼래? 이 어디서 왔냐면 일렉트로 이렇게 온 거예요. 일렉트로에서 이 문자 2죠. 일렉트로라는 문자에서 온 겁니다. 이가 입실론, 대문자 입실론으로 표현했죠. 즉 전위차가 배터리의 전위차가 입실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문자 입실론이 소문자 입실론 유전율이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1.5V다 이런 얘기입니다. 1.5V 배터리의 전압인데 물리에서는 이 전압을 전압이라고 하지 않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기전력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라고 이해해야 돼요? 전원의 전압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전원의 전압. 이 용어가 그럼 전원의 전압을 처음부터 쓰지? 근데 처음에 이 용어를 쓴 사람은 또 따로 있었어. 그 사람을 존경하려고 이 용어를 계속 쓰는 거예요. 이러지? 끝내라고 그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전압이었네. 예. 처음에는 기전력, 일렉트로 우리말 영어로는 모티브, 일렉트로 모티브 포스입니다. 포스. 전기를 모티브 일으키는 힘. 그래서 전기를 일어날 기자인가 뭐 한문으로 그죠? 번역 기가 막히게 했죠. 예, 기전력.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기전력이라고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그냥 전압이었던 거죠. 용어를 만들었으니까 이게 계속 써야죠. 그죠? 예, 기전력. 전원을 얘기할 때만 전압, 기전력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입실론 기호를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시 왼쪽 세로로 돌아가서 이 두 지점 사이의 전위차는 다 입실론하고 동일해요. 기전력하고 다 같다고. 그래서 첫 번째 축전기 양단의 전위차도 기전력이고 3번 축전기 양단의 전위차도 기전력이고 4번도 마찬가지죠.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배터리는 자기 높이만큼 축전기를 충전하기 때문에 세 개의 축전기를 다 충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전하가 꽉 차서 더 이상 흐르지 않을 때 그 전위차는 배터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정렬은 전압이 같다 이렇게 아마 많이 알아둘 거야. 그죠? 정렬 연결하면 양단의 전압이 다 동일하다. 동일할 수밖에 없죠. 윗지점 하나 아래 지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걸 회로적인 측면에서 보면 갈림길이 생긴 거죠. 1번 길, 2번 길, 3번 길. 하나의 큰 길은 세 갈래로 갈라지는 겁니다. 1번, 2번, 3번으로. 그래서 갈림길이 생기는 연결을 병렬 연결이라고 하는 거고 오른쪽은 갈림길이 없죠. 만약에 지나간다면 길이 그냥 1번 지나고 2번 지나고 3번 다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직렬, 이런 연결을 직렬 연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병렬은 패럴렐이라고 하는 거고 직렬은 시리즈라고 해요. 그래서 첨자로 S를 붙이면 직렬 연결, 첨자로 P를 붙이면 병렬 연결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C1, C2, C3라고 둔 건 용량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C3, C1, C2, C3. 그런데 이거를 배터리에서 보면 한 개의 똑같은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한 개의 축전기로 바꿔요. 얘를 바꿉니다. 예. 같은 역할을 하는 한 개의 축전기라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개지만 배터리가 봤을 때 같은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한 개의 축전기로 바꿨을 때 그 용량을 같은 가격의 용량, 그래서 등가 용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가치의 용량. 세 개지만 한 개로 바꿔보고 세 개지만 한 개로 치환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항에서 여러분들이 직렬 연결, 병렬 연결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직렬 연결하면 저항이 어떻게 돼요? 세 개 직렬 연결하면 다 더해집니다. 그죠? 더하면 그냥 한 개 똑같은 효과의 효과를 한 개의 저항으로 대체할 수 있고 병렬 연결하면 R분의 1은 R1분의 1, R2분의 1 이렇게 더하는 거 그런 형태의 식이 되죠. 얘도 유사한 결과가 나오게 돼요. 이 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과정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 개는 좀 복잡하니까 두 개만 가지고 배터리에서 봤을 때 두 개인데 하나로 바꿔라. 그리고 이거는 이게 직렬 연결했는데 하나로 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로 바꿔봤을 때 용량을 구해라, 이런 얘기예요. 결과는 공식만 알면 돼요. 여러분 시험 볼 때는 공식만 알면 되지만 지금 우리 배터리 이 축전기를 이미 평행판 축전기를 공부했잖아요. 그럼 이건 너무 쉬운 얘기야. 쉬운 얘기. 왜냐하면 자 보세요. 배터리에서 봤을 때 금속판이 이렇게 연결되면 금속판의 넓이가 넓어진 효과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 한 장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또 한 장 있고 여기 또 한 장 있잖아. 플러스에 연결된 금속판이 3개나 되잖아요. 그릇이 커진 거지. 그렇죠? 그릇이 커졌으니까 용량이 증가한 거잖아요. 이렇게 연결하면 용량이 당연히 증가하는 거죠. 도체가 많아졌으니까. 방에서 못 볼 거 아니에요. 넓은 전화 강이 있는 거예요. 전화 강이. 자유전자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퍼올 물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연결하면 얘도 하나 둘 세 개나 되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잘 보시면 떨어져 있는 거죠. 이거는 배터리에 연결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금속판 장이 배터리에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이 금속판 사이에 있는 금속판들은 허공에 둥 떠 있는 거잖아. 이거는 3개의 금속판, 4개는 그죠? 실제 배터리에 연결된 건 요거 한 장하고 맨 밑에 있는 얘만 연결된 거. 넓이는 그대로죠. 넓이는. 하지만 간격이 어떤 효과가 나요? 간격이 멀어진 그런 효과가 나잖아요. 간격이 멀어진 효과가 난다고요. 간격이 멀어지면 용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게 되겠지? 이만큼 간격이 3배로 멀어졌네요. 똑같은 축전기라고 하자면, 그죠? 간격이 그 사이를 채우고 있는 물질이 더 많아졌다고요. 그러니까 용량은 오히려 줄어들어야죠. C는 실론제로 D분의 A인데 이거 커진 거잖아. 는 용량이 감소. 그래서 축전기를 연결하면 할수록 얘는 용량이 감소하는 거고, 이건 축전기를 연결하면 할수록 넓이가 커져서 용량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저항하고는 용량의 개념에서 보면 저항하고는 반대죠. 저항은 직렬 연결해야 저항이 커지는 건데 얘는 병렬 연결해야 용량이 커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식도 C는 C1 더하기 C3 더하면 그대로 더해주는 거예요. 넓이가 더해지니까 말 그대로. 그죠?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고, 이건 반대로 C분의 1은 등가 전기 용량 분의 1은 C1분의 1, C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처럼 연결하면 할수록 감소한다 이런 얘기예요. 역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 역수는 감소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과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병렬 축전기는 더해서 등가 용량을 만들 수 있고, 직렬 축전기는 C분의 1은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 더하기 C3분의 1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좀 따로 공부를 해보세요. 예. 더 자세한 건 사실 이제 회로적인 측면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뒤에서 나중에 또 한번 문제가 있을 때 같이. 이게 이제 예제 26.7이네요. 그죠? 26.7이 없어서 제가 문제를 보고 다음 시간에